안녕하세요.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입니다. 자, 오늘은 공부방의 내용, 공부방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 텐데요. 자,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요. 공부방의 책상이 과연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, 정말 등을 지면 안 좋은 게 맞느냐,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공부방의 책상 어느 위치에 와야 되는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. 자, 책상의 위치가 문을 등지고 앉으면 좋지 않다. 과연 이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가 궁금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출처를 딱 살펴봤더니 이 출처가 다름 아닌 풍수지리더라고요. 풍수지리. 예. 이 풍수지리가 많은 영향을 줘서 이렇게 그 책상을 등지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. 풍수지리에서 제가 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이제 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책상을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사람들이 앞을 보고 공부하면, 이렇게 공부하면 이거는 이 여기서 나오는 길을 이 사람이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이나 공격적인 기운을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게 풍수지리에서 공부방의 위치, 책상의 위치, 책상의 위치가 문을 등지면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것에 이제 관련된 그 어떤 블로그나 사이트들도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, 자,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. 이렇게 이제 뭐 풍수지리가 맞다 틀리다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아직 과학이 뭐 증명하거나 입증하지는 못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선호도는 여러분 이제 개인의 취향에, 개인의 판단에 맡기셔야 될 부분이고, 좀 과학적인 그래도 그런 어떤 연구는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요. 제가 한 가지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. 무슨 언급이 있었냐면, 책상의 위치가 이렇게 문을 등지고 앉아 있는 경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름은 코티졸입니다. 코티졸. 이 코티졸의 분비가 증가한다는 거죠. 코티졸의 분비가 증가하면 스트레스가 사실 올라오긴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좋게만 올라오면, 어느 정도만 올라오면 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사람을 각성시키고, 이제 이 스트레스는 또 긴장감, 각성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요. 하지만 책상 앞에 오래 앉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, 확실히 이렇게 코티졸이 분비되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르게 앉으면, 문을 등지지 않고 다르게 앉으면 어떠냐?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책상을 놓고 이렇게 의자를 앉아서 앉으면 어떠냐? 라고 했더니 이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. 이 옥시토신이라는 게 이제 그 안정감을 주는 거고요. 사실 이게 이제 자궁이 수축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,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, 또 이게 기억력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출산 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도 나중에 그 어머님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이 옥시토신이 그때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제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. 자, 어쨌건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옥시토신의 분비는 증가하더라.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. 사실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될 게,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 해서 이게 꼭 사실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연구가 가진 제한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, 간섭 요소들,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연구의 결과를 영향을 줘서 왜곡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. 하지만 어쨌건 이러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알아두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심리적인 관점에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자,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중2병 학생이죠. 중2 학생이 딱 있는데, 이 학생이 책상을 이렇게 등지고 앉아 있어요. 이렇게 등지고 앉아 있으면
자, 느낌이 어떻겠습니까? 예. 도대체 엄마 아빠가 언제 여기 들어와서 내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해지죠. 불안. 예. 아, 내가 지금 재밌는 드라마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의 영상을 좀 보고 싶은데, 배우를 좀 보고 싶은데 언제 부모님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. 그렇다고 부모님이 들어올지를 몰라서 얘가 그걸 안 한다. 이건 이제 부모님의 사실 오해십니다.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만한 어떤 마음가짐이 충분한 아이들입니다. 뭐 청소년만 그런가요?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내가 들키기 쉽다고, 들킬지 모른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참아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보게 돼요. 근데 볼까 말까 고민은 더 하겠죠. 고민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할 가능성이 사실은 커요.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좀 확인하고 싶고 알아내고 싶으시겠지만 결국 그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저건 불안해질 수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아이가 문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바로 옆으로 놓기가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에다가 놔서 앉아서 양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배치도 사실 일리가 있다는 거죠. 예. 아이가 계속 부모를 감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진 않는 거라는 거죠. 또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봐서 아이를 감시하고 위협을 하고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믿어주는 것, 그리고 믿고 나서 아이와 어떤 공부의 내용이라든지 진도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. 자, 그러면 이렇게 방 전체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이런 책상 구조는 과연 그러면 괜찮으냐? 이것에 대한 이 심리적 연구도 있더라고요. 뭐냐면 심리적 견해죠. 이렇게 방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공간을 다 통제하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통제와 지배에 대한 느낌. 자, 통제나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이 학생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되겠습니까? 이게 바로 자존감의 증가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등을 지게 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단 차라리 책상이 문을 보게 해서 아이에게 통제와 지배의 느낌을 주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더 좋은 배치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. 이 예외를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되는데, 한 가지 예외는 뭐냐면요, 주의력 부족. 예, 이 경우는 우리가 예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주의력 부족인 경우는요, 이렇게 벽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많은 게 다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어도 시선이 주로 향하는 측면에는 단조로운 것이 좋습니다. 예, 그리고 안에 많은 가구나 물품이 적은 것이 좋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다,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좀 산만한 게 사실이다 싶으시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는 이 방이 이렇게 완전히 책상의 위치가 완전히 문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쪽 벽으로 좀 몰아서 이렇게 몰아서 가는 게 더 좋은 배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책상의 위치는 뭐 과학적으로 그런 근거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봐서도 등을 지는 것은 꼭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. 다만 아이가 산만하고 좀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그런 성향의 아이는 방 전체를 다 둘러볼 수 있는 방향보다는 좀 한쪽 벽 그쪽을 보고 그쪽엔 특히 눈 갈 데가 없게 해주는 것,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책상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.